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쁜 아이와 다정한 남편을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그 꿈을 전부 이루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행복해지기까지는 지난한 삶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이 어릴 적의 꿈을 절대로 이루지 못할 드센팔자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정말 형편없는 남자와 한 번에 결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어려서 남자 보는 눈이 형편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팔자의 문제였던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 전 남편은 그냥 평범하게 별로인 남편도 아니고 누가 들어도 세상에 둘도 없이 뻔뻔하고 찌질하고 못된 인간이었거든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어느 한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지금부터는 편의상 그냥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책을 최대한 가까이 하는 버릇을 들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성인들끼리 모여 독서 토론을 하는 독서 모임이라는 게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등록을 했답니다. 그 독서 모임은 다른 동호회들과는 다르게 서로 사적인 연락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고 혹여라도 있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처도 잘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신뢰가 가게 되어서 그 독서 모임을 반년 정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 남편은 유독 돋보였습니다. 남편은 로펌 직원이었는데 돈도 잘 버는 좋은 직업이었고 기본적으로 섬세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인상도 굉장히 선하고 좋은 편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칭찬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안 지 반년 만에 남편은 저에게 대시를 했고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죠. 연애를 할 때도 전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답니다. 저희는 서로 서울의 양쪽 끝단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매번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소소한 기념일도 잘 챙겨줬고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저는 고민 없이 바로 승낙을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시어머니도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남편처럼 말을 참 예쁘고 상냥하게 하는 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서야 저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답도 없는 마마보이였거든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그저 효심이 지극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매번 기념일날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남편은 저에게 어떤 선물을 줬고 저는 남편한테 뭘 해줬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독서 모임 멤버들까지 전부 꿰고 있었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셋이 외식을 하러 나가는데 독서 모임 친구가 전화를 건 거였어요. 그 친구는 저와 원래 아는 사이였고 저에게 독서 모임을 소개해준 친구라서 서로 연락처를 알고 있던 거였죠. 저는 일단 가족들과 있으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문자만 날리고 전화를 덮어놓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제게 물어보았어요. 왜? 누군데 전화를 안 받아? 아, 효진이. 지금은 어머님도 계셔서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어. 동물병원 한다는 그 친구 말이니? 왜? 전화 받지?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단다. 나 그렇게 딱딱한 CM이 아니야. 어머님이 제 친구 동물병원 하는 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말씀드렸어. 당신 친구도 독서 모임 같이 한다고 얘기하면서 몇 번 말하게 됐거든. 효진이 걔가 새로운 직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한다며? 너한테 수다 떨면서 기분이라도 풀려고 전화했나 본데. 이따 집에 가는 길에 통화하렴. 친구가 힘들 때는 얘기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구도 아니고 제 친구의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솔직히 그때는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도 당시 그 친구가 저에게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했을 때라 남편이랑 있을 때 그 친구 얘기를 몇 번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전달이 되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전 남자친구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랑 사귈 때 그 사람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다시 만나달라며 집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 남편이 2번 쫓아주었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일까지 전부 알고 있더군요. 제 친구 이야기는 그렇다 쳐도 제 전 애인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건 좀 깨름칙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죠. 당신 말이야, 어머님한테 너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 전남친 얘기까지 하면 어떡해. 어른들이 그런 얘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뭐 좋은 이야기라고 굳이 그런 얘기를 해. 뭐 어때? 우리 엄만데 그때 그 일은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인간한테 괴롭힘 당한 거였잖아. 엄마도 그 당시에 당신 불쌍하다고 나한테 경찰 부르라고 했었어. 뭐? 그럼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야? 나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거든. 엄마가 경찰 부르라고 해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음 그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르잖아. 저는 당시 저 대신 그 사람을 잘 대처해준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고 한 번 더 반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시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었다니 뭔가 허탈하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독서 모임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저와 데이트를 한 뒤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데려다 줬던 것도 전부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만두를 빚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순수하다니까 하며 웃으셨지만 저는 솔직히 그때는 좀 무서웠어요. 제가 남편과 나눈 모든 이야기, 남편과 했던 모든 일들을 시어머니가 전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시어머니가 지시한 말과 행동이었다니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지독한 마마보이인 것과 동시에 지독한 골처였습니다. 대부분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많이 피는 분들은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코를 찔러오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간혹 담배 냄새가 옅게 묻어있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냄새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남편이 보통의 흡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피는 사람이었고 한 달에 담뱃값으로만 20만 원 이상을 소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남편은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도 차에서나 옷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정말 관리를 잘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옆에 붙어 살기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냄새가 안 나게 관리한 것 역시 시어머니가 시켰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모든 걸 알고 나니 참 헛웃음이 나더군요.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 저까지 헷갈려서 별 말을 못했어요. 어쨌든 남편의 흡연량을 알게 되자 저는 아내로서 당연히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됐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냄새가 안 나게 관리하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아예 흡연량을 좀 줄여보는 건 어때?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한 갑을 다 피지는 않잖아. 당신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이 되는데 건강관리도 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름 좋게 말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정말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담배는 안 건드리는데 왜 당신이 지적질이야?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담배 좀 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당신 말대로 남한테 피해 끼치게 하지도 않잖아.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담배 피는 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게 구는 거야? 아니, 내 말은 당신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전거도 타고 다니잖아. 왜 쉬는 시간까지 내 마음대로 못하게 구냐고. 아니, 내가 무슨 당신한테 강요를 하기랬어, 뭘 했어? 그럼 내가 아내로서 당신 건강 걱정도 못해?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참나. 그깟 담배 피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니까 처음엔 놀랐던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서로 말도 안 하고 잠들었고 다음날 출근할 때도 남편 쪽은 쳐다도 안 보고 나와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어서요. 그렇게 회사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오전 10시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가 전날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제 너희 싸웠다며? 네? 어머님, 그게요. 괜찮아.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는 편하게 말해도 된다. 네, 다른 건 아니고 그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것 같아서요. 조금만 줄여보는 게 좋겠다고 한 건데. 아우, 우리 병재가 담배를 많이 피기는 하지. 너도 옆에 붙어 있으면서 걱정도 되고 불편할 거 다 안다. 근데 우리 병재가 워낙 애가 착하고 순하기만 하잖니. 그걸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걔도 숨을 쉬지. 안 그러니? 그리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네, 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그렇게 벌려면 애가 얼마나 일이 고되겠니? 너도 그 덕에 생활이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조금만 참아주렴. 나중에 애 생기고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끊지. 아무렴. 저희가 싸운 건 전날 저녁 9시쯤이었는데 남편은 그새 시어머니께 일러 바친 겁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좋게 타이르셔서 망정이지. 그것마저 아니었다면 아마 그때 정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저에게 먼저 전날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흡연량을 줄이는 것도 조금은 노력해본다면서요. 솔직히 전날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이미 본 터라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먼저 사과하니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시 제가 알고 있는 착한 남편으로 돌아왔답니다. 남편이 전처럼 잘해주니 저도 그 사건을 웬만하면 빨리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너무 강한 충격이었던지라 쉽게 잊혀지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의 그런 극단적인 성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시어머니를 닮은 것이었죠. 저는 한 사건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성격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영국에 살고 있는 시이모,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큰이모 되시는 이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남편에게 이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댁에 들르라고 하셔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이모님은 인상이 서글서글 하신 분이었고 옷이며 신발이며 상당히 고급졌어요. 딱 봐도 부유하고 우아한 분이신 것 같았죠.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형편이 어렵진 않았고 오히려 꽤 잘 사는 중산층에 가까웠는데 이모님은 2단계는 더 위에 있으신 듯 했죠. 보통 자매들은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그다지 친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기가 많이 죽으신 것 같았죠. 시이모님은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어머, 너 집 너무 아기자기 해놓고 산다. 넌 어떻게 이렇게 항상 살림을 뚝 부러지게 하고 사니? 혼자 사는 집이라 간단하게만 하고 사는 거야. 뭐, 집이 작으니까. 그나저나 병재 장가 갔다며? 미안해. 우리가 그때 크루즈 여행 중이어서 축의금만 보내고. 이 친구가 며느리야? 안녕하세요. 차마니 예쁘게도 생겼네. 혹시 미인대회 같은 거 나간 적은 없어요? 갑자기 웬 미인대회 이야기인가 싶어 아니라고 대답하려고 했어요.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더니 이렇게 둘러대시는 거예요. 얘가 워낙 초신하고 얌전하게만 자라와서 그런 제의가 여러 번 들어오긴 했다는데 통 나가질 않았대.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로 인해 저는 내심 놀랐어요. 하지만 저도 눈치는 있는지라 그냥 별말 않고 애써 웃고 있었죠. 어머, 그런데 나갔으면 우리 며느리랑 알았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며느리가 한국에 있을 때 미스코리아 나가서 수상해 왔거든요. 분명 여기 며느리도 나가면 뭐라도 하나 타왔을 텐데. 애들은 잘 지내? 우리 애들은 잘 지내지. 아참, 올해 말에 우리 손자 딱 1살 되는데 그날 파티할 건데 너희 식구들도 올래? 우리가 비행기표 끊어줄게. 우리도 가고 싶지. 근데 우리 아들이 변호사라 워낙 바빠서 날짜 알려주면 되는지 보고 얘기해줄게. 남편은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로펌 직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꾸만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정작 시이모님은 별 아기가 없어 보이셨는데 모든 면에서 생활 수준이 좀 차이가 나니 어떻게든 면을 세우려 노력하시는 것 같았죠. 2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저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존심을 챙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시이모님을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역력했어요. 한참 차를 마시고 간식거리를 먹던 시이모님은 늦은 시간이 다 되어서야 돌아가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빠르게 뒷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이모님이 나가자마자 계속 기분이 나쁜 표정이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불똥이 튈까봐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거지를 해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여태 미인대회 같은 거 하나 안 나가고 뭐 했니? 어안이 벙벙했죠.
사실 제가 예쁘장하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듣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대회까지 나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시이모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답니다. 그런데 안 나가고 조신하고 얌전하게 살아온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무시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신한 며느리이기를 바라면서도 시이모님 앞에서 체면 차릴 건덕지는 또 잊고 싶어하고 딱 그런 모순적인 걸 바라는 모양새였죠. 항상 자상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그런 자존심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술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저도 어려서였는지 그 일을 큰 문제 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전히 저희 부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지만 웬만하면 저를 잘 챙겨주셨고요. 남편 역시 담배 얘기만 꺼내지 않으면 여전히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 생활에 딱히 불만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은 없었던 거죠.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항상 마음속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건 저희 부부에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아이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긴 했지만 저한테는 어련히 때가 되면 생길 거라며 그 주제로 이야기를 잘 안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 부부는 결혼 4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길 기미가 안 보이자 저는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둘 중에 누군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같이 불임센터를 가서 상담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저만큼 아이를 간절히 바라진 않았지만 제 제안에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최대한 따라주는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란히 상담을 받고 검사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고 나니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저희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문제가 되는 것 없이 멀쩡했지만 남편은 아니었답니다. 임신이 어려울 거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정자의 운동성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몇몇은 정자가 기형인 것도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치료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고 아이를 정말 원하신다면 인공수정을 통해 시도해 볼 수도 있으실 거예요. 환자분, 혹시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글쎄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요? 네, 잠은 좀 더 주무셔야겠네요. 운동은 자주 하세요? 네, 일주일에 2~3번씩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요. 한 1시간 거리거든요. 술이나 담배는요? 술이나 담배가 가장 치명적이세요. 임신 준비 중에는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국을 찔린 남편이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의사는 단호한 눈빛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더군요. 술, 담배, 줄이라고요. 저는 살짝 남편의 눈치를 보았는데 남편은 예전처럼 불같이 화를 내진 않고 그저 조용히 듣고 있더군요. 다행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불임 치료를 시작하는 건 조금 고민해 보겠다며 센터를 나오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왜 바로 치료를 받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별 말이 없었어요. 저도 눈치는 있는지라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았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니,
조용히 지낸 게 아니라 주눅이 든 채 지냈어요. 이유를 모르지는 않아서 저도 나름대로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남편의 잘못은 아니라면서 10번은 넘게 진지한 위로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퇴근 후 남편과 모처럼 데이트도 하고요. 그런데도 도통 기운을 차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싶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저보다도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곧 잘 들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해 가져온 짐을 풀고 음식을 차리며 저는 자연스레 불임센터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뭐? 결과 나왔어? 아들, 근데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어머님, 모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서운해하시고 저는 당황하고 남편은 또다시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괜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애도 아니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답답해서 저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 사람 정자 운동성이 좀 많이 낮대요. 그렇지만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고 선생님이 인공수정 통해서 임신은 가능할 거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다고 별 문제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계속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요. 별 문제 아니라잖아. 왜 그래 아들? 아이 가지기 싫어? 아이는 갖고 싶지. 근데 내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잖아.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이도 아직 젊은데. 시어머니가 달래자 남편은 그제야 잔뜩 토라진 표정으로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그 꼴이 정말 보기가 싫었어요. 다 큰 남자가 뭐하는 짓인지 원. 그리고 그렇게 담배를 피고 술자리도 빠짐없이 나가면서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리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는데 남편이 저러니 제가 말을 조금 보탰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당신 잠도 좀 더 많이 자고 술, 담배는 조금 줄이라고. 원인이야 그렇다 쳐도 어쨌든 임신이 가능하다는데 뭐가 문제야? 잠깐만 치료받고 인공수정하면 된다니까. 무슨 그런 거래. 나는 문제가 없다니까. 그 센터인지 뭔지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그런 치료 필요 없어. 치료받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아이 가지려 노력하는 부부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 어머님, 그거 이상한 거 아니죠? 제가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하듯이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절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처럼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뜸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근데 너는 문제가 없다니? 저요? 네, 저는 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확실해? 그 센터 어디에 있는 센터니? 거기 의사들 제대로 된 사람들 맞아? 네, 거기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예약도 엄청 기다려서 들어갔어요. 내가 한번 더 알아보마.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저렇게 건강한데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구나. 그나마 말이 좀 통할 것 같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센터 탓을 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올 거면 뭐하러 의사나 전문가가 있겠냐고요. 시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주자 남편은 곧바로 그 불임센터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느니 헛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알아본 불임센터를 다시 가서 새로 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같은 결과를 듣게 되었죠. 두 번째 결과를 들을 때는 시어머니도 함께 왔었는데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를
몇 번이고 닥달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검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고요? 네, 검사가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얘랑 결과가 바뀐 거 아니에요? 저희 며느리가 난임인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아들은 평생 순수하게 운동하고 일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며느리는 아니거든요. 결과가 이상하잖아요. 아드님이 난임이신 게 맞고요. 검사 결과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다른 곳 가셔도 똑같으실 거예요. 정 믿기 어려우시면 새로 예약 다시 하시고 검사 새로 받으세요. 이제 그만 나가라는 식으로 다들 쫓아내다시피 해서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돌아오는 내내 잔뜩 화가 나신 표정으로 연신 식은덕 되셨어요. 남편은 더더욱 기가 죽었고요. 집안은 정적만 흘렀습니다. 저도 괜히 기분이 나빴죠. 정작 저는 남편이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두 사람이 괜히 오버하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왜 자꾸 제가 난임인 게 아니냐며 되도 않는 의심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할 말도 없고 해서 저는 저희 부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려고 했어요. 두 사람 다 보기 싫어서 집에 가서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시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제가 뭘요? 저번도 그렇고 이번 센터까지 왜 다 결과가 이상하냐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냔 말이다. 제가 무슨 짓을 해요, 어머님. 아니,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 의사한테 돈이라도 줬어? 아니면 아는 사이라도 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 무슨 SF 드라마도 아니고 제가 무슨 수로 결과를 제 마음대로 하냐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정작 해프게 산 건 넌데. 제가 뭘 해프게 살았다고 그러세요? 집 앞까지 남자가 꼬이질 않나. 너 우리 아들이 몇 번째야? 몇 번째 남자냐고?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저기 남자를 해프게 만난 적도 없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데 왜 다들 그런 거에 연연하고 있냐고요.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는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아내인 제가 괜찮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내가 얘기하는데 눈을 부라리고 덤벼. 원래 임신 못하는 건 아내 탓이다. 뭐든 기본적으로 밭이 좋아야 하는 거라고. 네가 젊어서부터 방탕하게 살아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서 큰 소리를 내. 시어머니는 정말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고함을 질러댔어요. 저는 이 기가 찬 상황에 더 이상 말도 안 나와서 할 말을 잃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기가 살아서 옆에서 거들더군요. 그래, 맞아. 당신 예전에 나랑 사귈 때부터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스킨십도 엄청 자연스럽게 하고. 솔직히 누군가 난임이라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어야지. 제가 무슨 클럽에서 아무 남자랑 만나고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결혼 전 연애 몇 번 한 것뿐인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해서 이상하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결함이 덮어질 수 있다고 믿는 듯이요. 솔직히 그때 두 사람의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둘 다 정신병자들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혼 선언을 해버렸답니다. 둘 다 논리도 없고 그냥 목소리 큰 걸로 사람 하나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당신을 말만 맞다고 우기고 싶으면 그냥 둘이 살아요. 저는 이 집에서 못 살겠으니까.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이혼하자. 너나 네 엄마나 둘 다 제정신 아닌 것 같으니까. 벙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더 화를 냈지만 저는 정말로 그대로 뒤돌아 나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저희 집으로 가
정말로 짐을 다 빼서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었기에 바로 다음 날 선배를 찾아갔어요. 자초지종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니 선배는 수임료도 안 받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제가 수임료를 드리겠다고 해도 위자료 받고 나서 받아도 괜찮다며 초스피드로 이혼을 진행시켜 주었죠. 능력 있는 선배 덕분에 위자료도 두둑히 받아낼 수가 있었어요. 남편 역시 로펌 직원이었지만 확실히 그냥 직원과 변호사의 차이는 엄청 났죠. 분에 찬 남편과 시모가 한동안 직장으로 친정으로 찾아오고 연락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선배는 그 두 사람에게 연락해 그것마저도 전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얘기해 줬어요. 덕분에 저는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이혼 후 저는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평소엔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혼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혼 선언을 하던 날 우발적으로 결정한 거였거든요. 이혼 자체를 후회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혼자가 되니 후유증이 세게 왔죠. 그런데 그런 저를 우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제 이혼을 도와줬던 그 선배였답니다.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었죠. 위자료도 다 받고 이혼을 마쳤는데 선배는 좀처럼 저에게 수임료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말해주지 않으니 바쁜가 보다 싶어서 직접 선배 사무실로 찾아가 사무장님께 금액을 여쭤봤죠. 사무장님은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달라고 하고 나가시더니 한동안 들어오질 않으시더라고요. 한참 후에야 선배가 헐레벌떡 들어와 밥이나 먹자며 절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건가 싶어서 식사를 하며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아니 선배, 근데 왜 이렇게 수임료를 말을 안 해주세요? 우리 나이에 이런 걸로 작업 거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요? 선배, 저 좋아해요? 보통 마흔이 넘은 남자면 아무렇지 않게 농담으로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선배는 정말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엔 이성에 대한 관심 따위는 있을 수 없던 시기라 저는 그냥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이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참나, 그럼 저 결혼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동안 뭐 하셨어요? 연애 안 하셨어요? 내가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니? 군대 막 제대했을 때도 그렇고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연애를 쉬지를 않냐? 괜히 재고 따지다가 너 결혼한다고 할 때 후회되더라. 그렇다고 방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온 사람 꼬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언제 꼬셔야 되는데? 진지하게 묻는 선배의 말에 벼랑간 빵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웃으면서 장난치지 말고 수임료나 말해달라고 하니 선배는 여전히 진지하게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더군요. 수임료는 만나보면서 얘기해보자고요. 생판 모르는 남자가 그랬다면 저도 거절했겠지만 워낙 오래 알던 선배라서 그다지 부담 가지지 않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잡던 약속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어갔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선배는 초혼이었어요. 그러면 선배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을 법도 한데 선배는 저를 배려해 직계 가족들만 모인 스몰 웨딩으로 식을 치러주었어요. 제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선배가 새로 들어가는 로펌이 제 전 남편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첫 남편과의 결혼식 때도 회사 사람들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혹시 모르니까요. 안 그래도
결혼식 2달 전, 선배는 먼저 저에게 의사를 물어봤었어요. 선배의 동기가 그 로펌 대표인데 선배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고요. 연봉이 좀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제가 싫다면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있는 사무실로도 수입은 충분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말해. 굳이 거기 안 가도 돼. 됐어. 이미 가고 싶지 않았다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면서. 오빠 편한 대로 해. 오빠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그 인간 직접 마주칠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뭐 그건 그렇지. 그리고 어차피 내가 상사라 나도 상관없어. 뭐 별일이야 있겠어. 오빠 커리어만 생각해. 나는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한 뒤에도 전 남편을 만날 일은 없었어요. 딱 한 번,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지금의 딸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가지게 되어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딸을 출산하고 나서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집중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의 남편이 돈을 심하게 잘 벌기도 했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 출산을 하고 나서 몸이 힘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제가 육아에 집중하기를 원했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동네 애기 엄마들과 친목도 생기고 육아 팁도 얻게 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애기 엄마들 몇 명과 만나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애기 엄마들도 볼 겸 겸사겸사 남편을 마중 나간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바로 근처까지는 못 가고 회사와는 조금 떨어진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위치를 잘못 골랐던 것 같아요. 한창 수다를 떨고 있는데 예전 시어머니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들어오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쳐버린 것이었죠. 저는 마주쳐봤자 별로 기분 좋은 일도 없으니 외면하려 했는데 전 시어머니는 저와 제 딸을 보자마자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 이 애 어디서 났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니 치매라도 걸렸나 싶더군요. 무슨 소리예요? 그쪽이랑은 상관없으니 갈 길이나 가세요. 네가 내 아들 자식을 훔쳐갔구나. 인공수정인지 뭔지가 그걸로 내 아들 씨를 훔쳐갔어.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괜한 억지 부리지 말고 가시라고요. 그게 아니고서야 네가 어떻게 그 몸으로 애를 가져? 딱 봐도 우리 아들이랑 똑 닮았는데 남의 자식 씨 훔쳐 달아나면서 그렇게 아득바득 돈을 뺏어갔어?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난 줄 알아요? 이거 놓으세요. 정신을 잃은 그 노인네는 제 딸 유모차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했고 저는 그걸 막으려고 하고 결국 저와 함께 있던 애기 엄마들이 경찰을 불렀고 우리는 나란히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경찰들이 와서도 쉽게 진정하지 않던 그 노인네는 경찰서로 들어가서는 자기 입으로 그 황당한 소리들을 나불대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전 시어머니를 쳐다봤고요. 그리곤 저를 딱하다는 표정으로 보셨죠. 저기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그만 댁으로 들어가세요. 이런 것도 엄연히 폭력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저희가 가기 전까지 저기 아이를 마구잡이로 데려가려고 하셨죠? 이분이 납치 미수로 신고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들어가세요. 납치? 납치는 이 빌어먹으려니 했다니까.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허, 경찰서에서 소란 피우면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조용히 하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경찰들이 적당히 겁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시모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납치 미수, 약취 유인죄인가? 어쨌든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네? 그건 차차 상황을 보셔야. 제 남편이 저기 땡땡 로펌 변호사예요. 지금 바로 신고 못해요. 사실상 현행범이었잖아요. 저것 봐. 저렇게 헛소리 하는 거. 전현이 믿으려니 못 돼요. 제 아들이 그 로펌 직원입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은 조용히 하세요. 경찰들이 괜히 일이 커지는 것 같으니 어버버 거리길래 그냥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전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을 불렀고요. 결국 전 남편과 지금의 남편이 모두 경찰서에 오게 되었죠. 지금 남편이야 원래 저와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금방 왔고 일하다가 급하게 나온 전 남편은 한 템포 늦게 도착을 했어요. 전 남편이 도착을 했을 쯤에는 변호사인 제 남편이 이미 상황을 정리한 후였죠. 전 남편은 제 옆에 있는 저희 남편을 보고 사색이 되더군요. 한눈에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린 모양이었어요. 도다닥 와서는 제 눈치를 한번 보고 제 남편 눈치를 한번 보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끌고 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정말로 시어머니를 신고했고 절대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지만 봐주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 두 사람은 다시는 저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전 남편은 로펌을 그만두었다더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마 그것도 시어머니의 지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고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야만 하는데 그 로펌에선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저희는 그런 인간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딸아이를 키우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하루하루 지금의 남편과 저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저희 딸이 올해 초등학생이 다 되었네요. 저의 지난 이야기를 쭉 풀어놓으니 이렇게 행복해지기까지 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가족들과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